사실 오늘 주제가요,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부부라면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두 분 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실 때, 만약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연금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진짜 많은 부부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총생같이 고생해서 부은 연금인데 억울하게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 제가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유족연금이라는 건데요. 이걸 무슨 복잡한 제도로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떠난 사람이 남은 가족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 일종의 든든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먼저 떠난 사람이 남은 가족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을 담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안전망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금액은요, 고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금을 납부했는지 그 가입 기간에 따라서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가입 기간이 10년이 채 안 될 경우인데요. 이때는 고인이 원래 받던 연금액의 40%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로 좀 더 길어지면요, 받는 금액도 50%로 쑥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셨다면 최대치인 60%를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이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나도 내 몫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바로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조금은 낯선 규칙이 등장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내 연금도 받고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도 다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규칙의 정식 명칭인데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사회보험이라는 게 한 사람한테 혜택이 너무 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근데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복잡한 규칙이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뷔페에 가서 음식은 마음껏 고를 수 있는데 내 접시는 딱 하나인 거예요. 그 접시에 뭘 담을지는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고요. 둘 중에서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조합을 고르는 거죠.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가상의 부부 사례를 보면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떤 게 더 이득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여기 한기찬 씨가 20년 넘게 연금을 부어서 남은 유족연금이 매달 6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내인 조담비 씨는 본인 연금으로 월 3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조담비 씨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첫 번째, 내 연금 30만 원은 그대로 다 받고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48만 원을 받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과감하게 내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 60만 원 전체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 계산해보니까 어떠세요? 답이 너무 명확하죠? 당연히 60만 원을 받는 선택 B가 훨씬 이득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내가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이쪽이 더 유리합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볼까요? 만약에 조담비 씨의 개인 연금이 월 10만 원으로 훨씬 더 많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럴 땐 당연히 선택 A, 그러니까 내 연금 100만 원에 유족연금 30%인 18만 원을 더한 118만 원을 받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결국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고 더 큰 금액을 고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머릿속에 잘 정리되도록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고요. 추가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은 딱 이 3단계로 끝납니다. 첫째, 배우자가 연금을 얼마나 냈는지 보고 유족연금이 몇 % 나올지 확인한다. 둘째, 내 연금 더하기 유족연금 30%랑 유족연금 100% 이 두 가지 금액을 계산해본다. 셋째, 둘 중에 더 많이 주는 쪽을 고른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유족연금을 받다가 만약 재혼을 하시게 되면요, 새로운 가정이 생긴 거니까 이전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소득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하면
연금 지급이 잠시 멈출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규칙들 때문에 많이 내 돈 뺏어가는 거 아니야? 하고 좀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 몫의 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남은 한 분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돈 계산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연금 받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보시고 이제 이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옆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우리 노후는 어떻게 더 든든하게 만들까 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게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